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많은 BH 주주 여러분들. 이번 영상은 BH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할 건데, 이 BH가 FP12라는 이 연성 회로 기판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죠. 기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, 이 기판은 본인 PC에 그 메모리 카드 보신 적 있나요? 그 초록색으로 된 직사각형 요만한 메모리 카드 보신 분은 아실 텐데, 그 초록색으로 된 그 기판이 이제 회로 기판이 되겠고요. 그리고 연성이다. 그 연성이라는 말은 이제 잘 구부러진다는 뜻이겠죠. 저기 F가 플렉스블이거든요. 그래서 휘어질 수 있다. 이런 뜻이 되고요. PCB 기판은 다들 많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 플렉스블 PCB 기판을 어디다 사용을 하는가? 보통 폴더블 폰에 사용을 하겠죠. 그런 점에서 애플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. 그런 기사가 떠서 그 내용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요. 또 이 태블릿이나 OLED 이런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반도체를 사용할 때도 이 FPCB 연성 회로 기판을 사용할 거라는 이런 또 수요가 증대될 만한 소식이 또 있고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지,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. 먼저 이 BH의 주요 사업 제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표에 보이시는 대로 이 FPCB 관련 사업부가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.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거의 1조 2천억 원 정도를 이 FPCB 사업부에서 매출액을 발생을 시켰죠. 이게 약 80%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방금 보셨던 매출액은 총 매출액으로 보이고요. 이렇게 이제 기말 보고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23년이죠. 23년이고 여기가 22년이 됩니다. 보시는 대로 매출액이 약 3천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. 22년도에는 4,5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거의 1,500억 가까이 줄었죠. 1,500억 가까이 줄었는 이유는 23년에 이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지를 못했습니다. 이 삼성도 감산을 하면서 전체 100% 생산량에서 약 40%까지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판매량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매출액에서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. 그럼에도 이 3천억 가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순이익, 단기 순이익은 거의 203억 정도 발생을 시켰어요. 수익성 면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리고 여기 FPCB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단면도 있고, 양면도 있고, 다층도 있고, 그렇죠. 근데 RF는 어떤 모양이냐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칩이 없는 구간으로 접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BH의 이 플렉스블 PCB 기판을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이 제품은 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여기 보시면은 주요 고객사가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. 스마트폰 OLED가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으로 주로 이 아이폰 14와 15에 탑재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출 내역인데요. 수출 내역표를 보시게 되면 내수에 비해서 수출액이 월등히 많죠. 그리고 RF 쪽에서 수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RF PCB가 아이폰 14와 15에 들어가는 그 PCB 기판이 되겠습니다. 그에 비해서 이 내수 쪽에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요가 있지만은 주로 향하는 곳은 애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이르면 2026년에서 2027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. 이 폴더블 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기존의 애플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 BH의 FPCB가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. 그리고 이 아이폰 16도 올해 말에 올해 가을쯤에 출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MLA OLED 패널이 탑재되면서 전력 소비가 향상될 것이고 뭐 이런 말들이 있죠. 이 OLED 패널에도 이 FPCB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아이폰 16을 향한 매출도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고요. 그런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아이폰 16 때문에 애플과
그 애플의 소부장 업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.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그러면은 이 FPCB의 국내 시장 규모와 국외 시장 규모를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보자고요. 자, 왼쪽에 보이는 파이프라인은 국내의 FPCB 시장 규모가 되겠고요. 여기 맨 우측이 2022년이 되겠고요. 2022년까지 이 FPCB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15%에서 20% 사이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 국내 FPCB 주요 업체 매출액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BH거든요. 이 BH가 2016년, 2017년에는 국내 2위였습니다. 2018년부터 이렇게 국내 1위를 기록하면서 이 매출액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는 세계의 글로벌 FPCB 시장 규모고요. 단위는 억 달러고 2022년에 262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생겼고요. 이 세계적인 시장 규모도 거의 15% 이상씩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이 BH의 매출액도 어느 정도 10%에서 15%씩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BH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 애플의 아이폰 16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. 자, 보시다시피 이 온디바이스 AI를 골자로 한 기사가 1일 전, 6시간 전 이렇게 지금 최근에 등장한 기사입니다. 자, 이 기사의 내용이 뭐하냐면 이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지 못한다라는 기사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은 이 삼성이 새로 출시할 S25, 이 S25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어서 개인에게 이 대규모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애플은 탑재를 못한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갭이 생기죠. 기술적인 갭 때문에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성능 차이로 인해서 아이폰 16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.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왔습니다. 더불어서 이 중국향 판매율도 중요하거든요. 중국향 판매율도 중요한데 이 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이랑 공기관에 임하는 사람에게 삼성과 이 애플의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자국의 핸드폰을 사용해라. 이런 지침이 떨어졌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애플은 당연히 이 모바일이 거의 100%니까 이 삼성보다 훨씬 타격이 크겠죠. 그런 점에서. 그래서 둘 다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는데, 근데 중국의 그 지침이 공무원 대상으로만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죠. 민간에게까지 그런 지침이 내려지지 않을까.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라든가 삼성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런 중국의 정책 때문에. 그런 점에서 삼성과 애플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꺾어버리는 계기가 됐었고, 삼성은 그나마 나은 게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전,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도 있죠. 반도체도 있고. 그런데 애플은 더 타격이 크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중국의 이런 정책은 삼성이랑 애플 둘 다 해당하는 상황이죠. 그러면은 이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폰 16과 S25의 차이, 이게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,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, 이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 애플과 애플 소부장 업체들이 전부 다 주가가 하락하는 모멘텀이 되었는데요.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보시다시피 6시간 전, 하루 전 이렇게 해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상승 희망의 불씨 이런 게 지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살짝씩 이제 전환점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봉 차트가 애플 주가가 되겠고요. 그리고 뒤에 보이는 보라색 선이 이 BH의 주가가 되겠습니다. 흐름상으로는 BH가 더 많은 큰 낙폭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흐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유의미하게 볼 것은 지금 3거래일 전에 전환 포인트를 가졌고
2거래일 전부터 양봉을 보이면서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도 아직 이게 지지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을 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이 이슈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어야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다루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